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더욱더 나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질리지 않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안 질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원리만 알면 쉬워요. 때때로 주변에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가 타고나면서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이런 원리를 모든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본 적이 있어요. 효과는 물론 뛰어났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제가 모든 사람한테 긍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저한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질리지 않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질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매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이 원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바로 심리학적 용어로 관찰이란 것을 하면 됩니다. 에이 뭐예요 선생님, 과학 시간도 아니고 관찰이 뭐예요, 너무 시시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아직 이 관찰에 대한 깊이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을 깊게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상 안에서 생략, 왜곡, 일반화하여 마치 자신의 해석이 사실인 것 마냥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서 대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 기준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이 또한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은 채 나 스스로 마음대로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해석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 한 쌍이 있었어요. 남자는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면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사랑하는 여자를 보러 왔다 갔다 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아껴주는 것 같아 좋기는 한데 근실에 남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피곤해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또는 남자에게 사려 깊은 여자로 비춰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히 쉬라고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 나 굳이 안 보러 와도 돼. 나 보러 오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푹 자도 돼. 여자의 이런 멘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여자는 남자를 배려한 것일까요? 아니면 배려하지 않은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배려하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답을 듣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 배려란 단순하게 상대방이 오고 싶으면 오게 내버려 두고 가고 싶으면 가게 내버려 두는 게 배려입니다. 말 그대로 저 사람의 의도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 오려는 사람을 보내버리고 가려는 사람을 계속해서 오라고 해요. 결국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 자체는 고맙지만 괜시레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자는 자신이 너무 오버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남자가 자신을 마음껏 사랑해주면 옳거니 아이고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즐겨도 되는데, 왜 이 여자는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온전히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여자는 아마 이런 이유에서 남자에게 오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얼굴을 자주 보면 혹여나 내가 쉬운 여자로 비춰질까봐, 또는 내가 좀 배려 있는 여자로 비춰주고 싶어서, 또는 그 남자가 와준 것은 고맙지만 그 사람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 너무 괴로워서, 이런 이유에서 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찰이란 뜻은 외부에 있는 대상을 면밀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초점이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의 수는 그 초점이 바깥으로 향한 게 아닌 나에게로 향해 있어요. 사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한 거죠. 남자의 의도를 관찰한 건 아니에요. 관찰을 잘 못하는 사람은 초점이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닌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즉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초점이 안으로 향해 있다 보니 자연스레 남들보다 자신을 좀 더 많이 검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 관찰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보고 자의식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의식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 자신의 약점, 빈틈, 허점을 스스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조금 더 과잉으로 치닫게 되면 그 허점, 약점, 빈틈은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가령 예시를 들어보면 외부에서 볼 땐 전혀 쉬운 여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정작 여자 자신은 자기가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입장에선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내가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있으니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도 좀 이런 적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때때로 이렇게 행동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의식은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며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심하게 신경 쓴다면 외부에서 내가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만 쓰다 보면 계속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이렇듯 나의 자의식 줄이기는 매력적인 사람의 지추적인 준비물이에요. 우리의 자의식이 과하게 생겨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과도하게 척을 하게 만드는데 이쁜 척, 잘난 척, 멋있는 척, 돈 많은 척, 인기 많은 척, 사실 이런 척이 자존감 낮은 자신을 회피하기에는 정말 유용하고 효과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눈치가 있거나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 속내가 훤히 다 보여요. 그 이면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내 상태는 나도 모르게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상황을 많이 연출하게 됩니다. 사실 담백하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간이 가장 매력적인 모습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더욱더 나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 자기 자신이 부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연인의 눈치를 보고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나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인드는 연애할 때도 큰 이점을 선물해 줍니다. 나 자체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짜 자존감이 아닌 올바른 애정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방향 설정, 자신만의 목표 설정에 더욱더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도 줍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기술이나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연애에서 상대방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사실 절대 안 질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만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고 그걸 바탕으로 질리기 마련이죠. 그래도 신뢰를 유지하면서 질리는 감정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관계에서 상대방이 꾸준히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꾸준히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연애에서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애에서 갑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어떤 기교나 기술을 부려서 갑이 되는 방법. 두 번째, 더욱더 나 자체가 되어서 나를 발전시켜서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원하세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아다운 인생과 연애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잘 안 끌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 감정도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셔야만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자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성분들,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남자들이 더 좋아할까요? 연애를 하면서 대체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 표현을 잘하는 편이지만 때때로 몇몇 여성분들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내 감정이 좋은 것, 내 감정이 나쁜 것, 이 부분을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따라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남자한테 표현해야 될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성분들이 감각을 익히셔야 해요. 내 감정 상태랑 좀 일치돼야 되죠.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상대에게 정말 잘해주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은 다른 연애 조언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내 감정 상태랑 비교해봤을 때 나는 상대에게 잘해줬는데 상대 반응이 시큰둥한 느낌이 들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죠. 만약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주가 되어야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상대방이라는 사람에게 올인했을 때 내가 투자한 시간이 보답으로 돌아올 확률이 정말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관계만큼 보상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정말 잘 없죠. 그만큼 인간은 간사하고 이기적인 면모도 좀 있고 잘해줘도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제 들었던 생각이 오늘 생각해보면 또 완전 달라질 때도 많고 이렇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다가 올인하는 거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도 적당히를 잘 해야만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생 둥글게 사는 게 정말 좋다 라는 말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저는 더 피부로 느껴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인을 하더라도 그나마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 하는 게 낫고 물론 불안정한 사람을 되게 끌려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안정적이면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밋밋하다고 느낄 때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게 엄청 고맙고 나한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잘 안 끌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 감정도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셔야만 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첫째로 상대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타입. 이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많이 올인을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아니 오히려 간 보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더 노력을 많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정적인 사람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내가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안에 상대방의 노력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교환식의 연락, 의무감, 몸이 건조함, 본인 짜증과 피로를 상대에게 많이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타입이 안정적인 타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마음껏 표현을 해야 돼요. 고맙다면 고맙다고,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준 것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면 좋죠. 그럼 그 사람도 노력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관계는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불안정한 타입.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불안정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의 굴곡이 좀 심한 사람. 이런 타입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잘해주기보다는 간 보는 표현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저런 불안정성이 나한테도 무조건 영향을 끼치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만약 내가 서운하다 표현하면 관계는 뭔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상대도 자기 편한 대로 감정의 굴곡을 그리는데 나도 그냥 내 서운한 거 다 말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아 얘도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성깔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서로 맞춰지는 경우가 나오기라도 하죠. 역으로 이런 타입은 또 진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끌려요. 상대방이 다 케어해주고 참아주는 성향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또 설레하지 않아 하고 함부로 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를 더 쉽게 보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때때로 상대방을 귀찮아하긴 하는데 또 막상 만나면 힐링이 되는 타입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격상 연락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데 어떤 친구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귀찮게 하죠. 진짜 너무 연락하면서 계속 나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제가 안 나오면 바쁘냐 하면서 나한테 계속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친구가 나에게 말할 때는 귀찮은데 막상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 정신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런 친구가 나와 엄청 취향이 맞는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인관계를 생각할 때 나의 이런 심리까지도 좀 잘 생각해 봐야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눈치껏 표현하시면 그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